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국제 유가와 정유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조금 급락하긴 했습니다만 한때 마이너스까지 가면서 충격을 줬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최근에 $40 선을 회복하기도 했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40 선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정제 마진도 플러스로 돌아섰고, 자, 이런 국제 유가와 정제 마진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있었죠. 사실 4월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게 마이너스 유가가 이게 말이 돼?라는 할 정도로 시장에 정말 충격을 안겨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는 사실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고, 그래서 지금 한 WTI가 한 $40 선까지. 물론 사실 $40 돌파를 한 다음에 그 국제 정세는 야, 드디어 이제 수요가 좀 회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 보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새벽이었죠. 그래서 좀 국제 유가가 또 다시 한번 좀 하락하는 폭이 있어서 아직은 좀 변동폭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그 지난 22일이었죠. 22일에 국제 유가가 드디어 이제 $40 선을 넘어섰죠.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의 이제 시각에서는 야, 이제 드디어 이제 되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3월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보면은 이제 $40 돌파한 게 이제 처음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원래 이게 3월 달에가 $40 선에서 형성됐다 보니까 야, 드디어 이제는 수요 회복이 됐다라고 조금 빠르게 좀 판단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날 이후에, 그러니까 22일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유가가 하락하는 폭을 보여왔고,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보다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섣부른 판단 아니었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이죠. 봤을 때 한 0.1달러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달 셋째 주에. 그러니까 원래 계속 마이너스 있다가 드디어 이제는 말 그대로 0%, 그러니까 0을 넘어서 이제 양수로 이제 왔다는 게 좀 긍정적이다 보면 되겠고요. 지금 국제 유가는 좀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래서 오르는 추세이긴 하나 아직은 안심하긴 이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제 마진이 일단은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국제 유가가 사실 그동안 떨어졌던 요인을 보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이동이 제한되고 또 이동 수요가 줄어들고 이러니까 당연히 에너지 수요가 줄면서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졌던 건데, 이제 반대로 보면 이제는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얘기는 수요가 늘어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오펙 플러스가 감사한 합의 그런 노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공급을 좀 줄이면서 그런 노력들이 결국 유가를 끌어올린 걸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 최근에 유가 상승의 어떤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실 지금의 그 유가가 이제 생각보다 좀 오르기 시작한 이유는요. 사실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이 좀 감소됐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은 수요 회복은 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는 공급이 위축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회복이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회복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오펙이 이끄는 이제 산유국들이 감산을 이제 8월까지 연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이제 국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한 세 번째로 보자면 미국과 캐나다의 원유 시추 숫자를 좀 줄이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안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중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 국제 유가가 오른 거지. 지금도 이제 어젯밤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우리 시간은 오늘 새벽에 국제 유가가 떨어졌던 이유는 아직은 수요가 뒷받침할 만한 시그널은 없다. 이런 판단에서 사실 국제 유가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측면보다는 아직은 이제 공급 측면이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있다. 해서 공급 감산이 지금의 국제 유가를 좀 올리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다행인 거는,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나라의 그 휘발유와 경유의 어떤 수요 측면을 좀 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휘발유와 경유의 어떤 수요 측면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 내수 시장만 보자면은 수요는 다시 한번 좀 늘고 있다. 이게 조금 역학적으로 보면은요,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프를 보면은. 그래서 역시나 빨리 코로나19가 잠식이 돼야지만, 이게 빨리 종식이 돼야지만
다시 한번 예전의 생활로 국제유가도 예전의 그 패턴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는 거를 확실하면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수요라는 것은 뭐 실제 사용하는 그런 양도 중요하지만 심리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 확산 증가세가 다시 나타나면서 역시 그런 수요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점들도 국제 유가에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공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이런 경우에는 좀 공급을 통해서 공급 조절을 통해서 가격을 좀 유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네네. 우리 뭐 일반인들은 이제 뭐 보통 이 기름 뭐 이렇게 네. 하면 자동차에 넣는 것만 주로 생각하지만 사실 뭐 비행기에 넣는 항공유 이런 것들이 유가에 또 정유사들의 실적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맞습니다. 하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요즘 항공사들이 뭐 주요 노선 운항을 조금씩 재개를 하면서 항공유 소비가 많이 늘어났군요. 현재. 네. 항공유가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 정유사의 그 매출액에 대비해서 보면은 한 14% 정도가 됩니다. 네. 상당히 무시 못할 만한 이제 매출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비교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가솔린. 가솔린은 과연 몇 퍼센트가 될까? 정유사의 매출 부분이 14%거든요, 똑같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솔린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네. 가솔린만큼 항공유도 정유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일어난 그 3월, 그러니까 1월부터죠. 정확히 하면 1월부터 사실 항공유의 양도 떨어지고 수요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죠. 뭐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을 봉쇄되면서 봉쇄되면서. 비행기가 뜰 수가 없으니까 네. 비행기가 안 뜨게 되면 당연히 항공유를 사용하지 않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항공유가 자체가 이제는 수요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조금 이제는 좀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바뀐 게 지난달 이제 국내 항공유 소비가 182만 배럴 됐거든요. 전월 대비해서 무려 149%나 오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만 보면은 다시 한번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적 항공기에 들어가는 기름이 다시 한번 좀 늘어나는 부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네. 지난해 12월 이후에 5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이제 조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항공유의 이제 수요가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확실히 이제 통계 지표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4월 처음으로 100만 배럴 이하로 떨어졌었는데 이게 다시 한번 회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이죠, 사실. 그 100만 배럴 떨어졌다는 거는 글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규모 경제로 본다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로 100만 배럴 밑으로 떨어진 사태가 있었고, 이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면서 100만 배럴 이상으로 이제 올라온 패턴이 이제 보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이게 100만 배럴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실제 4월 달에 73만 배럴이었거든요. 예. 이게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석유 산업 가격 자욕한 다음에 이래로 최저치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이게 뭐 다시 한번 이제 수요가 회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아직은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죠. 항공유도요. 그만큼 정유사한테 중요한데 그만큼 중요한 만큼 코로나19의 영향이 그만큼 많이 미쳤다는 거를 우리가 통계 지표에서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겠고요. 항공유가 회복이 되려면 정유사의 실적이 회복이 되려면 항공유의 수요도 다시 한번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제2차 대유행이 될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국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조심스럽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기준 국내 정유사 매출에서 항공유가 14%를 네. 차지한다고 하니까 정말 뭐 무시 못할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사실 항공유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적인 그런 수요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항공사들의 노선은 네.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크게 네. 변화가 없었으니까. 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이 일제히 많이 이제 운항이 중단되면서 정유사들도 결국은 팔고 싶었던 항공유를 못 팔았던 네.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일단은 지난달, 그러니까 5월에 국내 항공유 소비가 다시 네. 전월 대비 크게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네요. 이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사실 여행객 수송은 네. 아마 거의 힘들었고요. 사실 화물 수송 때문에 그렇죠. 그나마 좀 나아진 거거든요. 네, 항공사들이 지금 조금 네. 그나마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화물 그렇죠. 쪽에서의 수요가 예.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 항공사 입장에서도 여행객 수송도 중요한 부분인 게 하나, 이제 화물 수송이 사실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되게 중요한 건데 예. 그나마 화물 수송을 많이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시 한번 수요가 조금 증가되는 부분도 이제 화물 수송의 증가폭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항공유의 소비가 늘었으니 네. 정유 업계로서는 좀 회복에 대한 기대를 좀 키우고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정유주의 주가도 좀 반등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보면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네. 이제는 하반기로 가면은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뭐 긍정적인 시그널만 본다면은 이제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이제는 우상향되는 패턴을 좀 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유가가 그래서 그게 조금 그나마 좀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의 글로벌의 어떤 정세 추이가 이제 봉쇄 완화가 조금 빨리 종식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봉쇄가 빨리 종식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까지만 보면은 제2차 감염 확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지금까지의 국제 유가의 패턴은 계속적으로 봉쇄가 좀 완화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시그널만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뭐 정유사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근데 지금의 변동폭이 워낙 큽니다. 지금 뭐 어제 뉴스만 보더라도 외신을 보더라도 일단은 미국의 이제 유가를 봤을 때 재고분이 워낙 증가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 시장에 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기름의 재고분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무래도 재고분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는 기름 쓸 일이 없다는 얘기겠고 기름 쓸 일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국제의 어떤 글로벌 경제가 다시 한번 유치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정유사에 대한 주가는 사실 하반기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사실 그렇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는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충격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 이후에는 사실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경제활동 재개도 많이 서둘렀던 것 같고 그런데 네네. 간밤에도 나왔듯이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증가,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시 또 시장을 좀 위축시키고 네. 유가에도 그런 작용하는 걸 보면 역시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구나. 좀 네네네.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어쨌든 실적은 이제 기름 소비가 늘고 판매가 잘 되면 이제 좋아지는 것일 텐데 네. 상반기는 일단은 뭐 좋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네네네. 당연히. 네. 하반기의 실적은 좀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네네.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정유사를 평가를 했을 때에 뭐 우리가 보통 은행권을 평가한다. 그러면 이제는 순이자 마진을 보통 보듯이 네. 정유사를 우리가 평가했을 때는 정제 마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계속 마이너스 있다가 그나마 이제는 이번에 이제 0.1달러 정도 배럴당 0.1달러 됐기 때문에 그나마 안심은 하지만은 사실 네. BEP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은 4달러 선이에요. 배럴당 4달러 선인데 아직도 0.1달러 선이면 보면은 아직은 그 정유사 기준으로 본다면은 과거의 그 손익분기점으로 오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께서 이제 정유사를 판단하실 때는 항상 정제 마진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정제 마진이 싱가포르에서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지 항상 체크를 하신 다음에 사실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제 마진이 뭐 예전처럼 4달러, 5달러까지 온다, 손익분기점까지 온다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은 투자라는 게 또 아까도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인 부분이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프가 우상한다? 정제 마진이 오르고 있다는 것만 봐도 사실 정유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께서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은 정제 마진의 그래프가 이제 우상향하는지 아니면 정체선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정유사를 평가해 보시는 게 투자에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은 손익분기점, 정제 마진의 손익분기점을 항상 유념해 두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실적을 한번 돌이켜 보면
정유사들의 1분기 실적에서 이 영업 손실이 상당히 어마어마한 네, 규모로 네. 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만 1분기에 보면은 1분기와 2분기를 좀 비교해 보면 네. 1분기에는 보니까 정유사들이 매출은 그럭저럭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 네네. 이제 국제 유가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 유지를 했지만 결국은 정제 마진에서 손해를 그럼요. 보면서 영업 손실이 많았고 네네. 반면에 이제 2분기 컨센서스를 보니까 그나마 영업 손실은 많이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네네. 매출이 많이 또 급락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정유사의 실적에 2분기 실적에 좀 아픈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정유사 부분이 1분기 기억하시죠? 4조 네. 4천억이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렇죠. 네. 그제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미쳤는데 뭐 2분기 뜯어봐야 알겠지만은 사실 그거보다는 좀 덜 할 거다라는 게 컨센서스예요 지금에.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입장에서 보면 또 긍정적인 또 플러스 요인이 되죠 이런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좀 챙겨서 좀 들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1분기보다 어쨌든 2분기의 실적이 그런 좀 더- 면에서는 네, 좀 나아질 수 있다. 나아지죠.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네, 부분 네, 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3월에 저점이 뭐 6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네, 네, 네. 지금은 다시 13만 원대까지 올라온 네, 2배 네. 이상 올라온 그런 모습도 있고 네, 네. S-오일 같은 경우도 3월 저점에 4만 9천 원 선에서 지금 이제 6만 6천 원 선까지 좀 올라온 부분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정유주에 대한 투자 접근 네. 그리고 뭐 체크할 만한 변수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역시나 그 시장의 컨센서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정유사를 바라봤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에 그 정유사들이 가야 할 그래프의 컨센서스를 항상 발표를 하는데 네. 사실 시장에서 컨센서스를 내놓은 것보다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하락 부분에 하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유사들이 2분기나 3분기에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관점은 역시나 코로나19가 제2차 유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그 선에서 딱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지금처럼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제2차 유행까지는 안 간다 그러면은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처럼 지금보다 한 10% 이상은 오를 가능성은 있죠. 워낙 떨어졌다 보니까 정유사가. 하지만 만약에 제2차 유행이 된다라는 이제는 글로벌 정세가 흐른다. 그리고 실제 2차 대유행이 된다라 그러면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여지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정유사나 아니면 이렇게 코로나19와 맥락이 같이 하는 이제는 이런 종목들을 보실 때는요. 항상 뭐 지금의 정제 마진도 중요하지만 역시나 코로나19의 방향이 아무래도 정유사의 크나큰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역시나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지금은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국제 유가는 많이 회복되고 올라왔지만 역시 정제 마진이 아직까지는 조금 손익분기점에는 많이 못 미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